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용 중에 민주당을 약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여야가 잘 합의를 이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일간 최장기간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가 해결은 됐는데 자, 관련해서 이지은 기자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지 시간 12일, 4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35일을 8일 넘기며 미국 정치사의 또 하나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가동을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셧다운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셧다운을 이유로 추진됐던 공무원 대량 해고도 중단됐고요.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됐습니다. 다만 셧다운 여파도 큽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 내부 갈등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논란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요. 또 그동안 혼란을 겪었던 항공업계도 정상화까지는 1, 2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들이 정리한 한 뉴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BTS 블랙핑크 터지더니 미국 내 한식당 진짜 늘었다 이렇게 퀘스천 마크 나와 있는데요. 자, 소문으로만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술자리, 식사 자리에서 우리 한류가 세계적으로 널리 유명해지면서 우리 한식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이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좀 더 이야기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죠. K-팝의 인기가 K-뷰티 또 K-푸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한류 열풍이 미국 내에서 한큼 K-푸드에 대한 인기가 좀 뜨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련해서 또 식품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면과 함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냉동 김밥인데요. 오늘 관련주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요. 사조 대림의 경우에는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뚜기 1%대 하락세, 풀무원과 농심 2%대 하락세,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3.5%대 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식품주들도 좀 이러한 조정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류 문화가 여러 가지 산업들도 같이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 캐스터 수고해 주셨고요. 자, 한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다음 소식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일본 인력 부족으로 지난해 경제 손실 한국 돈으로 약 152조 원에 달한다. 자, GDP의 2.6%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는데요. 이런 전망이 내년에도 앞으로도 좀 일본 경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거는 서비스 산업, 일반 시장 체감 경기는 이런데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회복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가분 나오셨는데요. 자, 앞서 소개해드린 황순철 클라우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자, 일본 시장 전문가분이신데 네. 금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는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서비스 경제 중심으로 이쪽 산업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시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투자 시장은 상당히 좋은데 자,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현황이 어떤지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인력 부족의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장인 정신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대국의 성과가 일본인들에게는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네. 자부심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화를 장애 요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금 현재 경제는 내수 시장을 근간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의 다방면의 투자가 발생하면서 일본 내수 시장으로 일본의 경제 구조는 탄탄하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출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내 내수의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내수 진작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는 지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본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네. 일본 증시는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또 호황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왜 이런지 좀 설명을 간단히 또 해주시죠. 최근에 보니까 산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니케이 지수 또한 5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본 총리의 경제 지침 또한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으로 앞으로도 경제 성장의 기대치가 있을 것이라는 큰 반로에서 시작되어 이는 다시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지금 금융시장 그런 동향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가운데 일본 부동산 시장도 도쿄를 중심으로 과거에 그 잃어버린 30년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네. 지금 상당히 땅값도 오르고 뭐 네.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현재 일본 부동산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일본은 지금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국의 자본들이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초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9,500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 정도가 일본 부동산에 해외에서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투자 시장을 찾던 세계 자본들이 일본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반면 교사가 될 텐데 일본의 경우 팬데믹 이후 저금리와 엔저 현상을 유지하던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부동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주위에 보면 요즘 일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일본 투자를 실제로 한 사례 중에 성공적인 사례들 같은 거 있으면 좀 이해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셨는데 네. 그 중에서 2분 정도 기억나는 분들을 소액 투자하신 분 중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서울에 사시는 한 사업가분이 자기 자본금 11억 원을 가지고 일본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14억 원은 2.0%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셔서 네. 최근 35억 원에 매각을 하시고 자기 투자 비율, 투자 수익률은 190%를 이룬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은 대구에 사시는 주부이셨는데 9억 원의 자기 자본금으로 18억 원짜리 매물을 사시고 리노베이션을 한 이후에 네. 이를 다시 25억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네. 자기 투자 자본 비율 대비 167%의 투자 성공률을 보이셨습니다. 네. 일본 도쿄 중심 8구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에 13%의 지가가 인상되었다는 도표가 발표된 바도 있고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오름과 동시에 임대료 상승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상승률과 함께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일본 부동산 또 일본 투자 그러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좀 낯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네. 일본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장점 요소들은 또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일본 투자 시장의 장점은 엔저와 저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임대 시설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비거주 외국인인 한국인으로서는 네. 그 투자를 하더라도 수시로 일본을 방문해야 될 일이 없이 네. 한 달에 한 번씩 제공되는 리포터만을 가지고서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은 늘 똑같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투자 방향이 같을지언정 시장 분석 및 투자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지역에 따라서 투자 패턴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시 SPC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주요한 성공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근데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 더 좀 그런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 투자가 또 너무 많아지고 네. 또 외국인 방문이 너무 많아지는 걸 약간 우려하는 나머지 네. 뭔가 좀 외국인들의 동향에 제재 요소가 또 규제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신규 투자를 또 고려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또 걸림돌로 작용하지도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가 선임되기 전에 강성 발언들을 보면 걱정의 기조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실제 총리로 선출된 이후에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한 금리를 낮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 경제를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적 편향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한 그 투자 자금이 네. 제재에 의해서 빠져나갈 경우에 발생되는 오류들을 네. 일본 부동산 업계나 일본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황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옆에 김주영 캐스터 또 관심 있게 듣고 계신데 네. 그 2030 세대 또 젊은 분들이 일본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우리 김 캐스터는 일본 투자가 이렇게 좀 괜찮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사실 아직은 국내 시장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이제는 관심을 좀 네.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일단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네. 차근차근 투자하는 이제 전략들을 세워야 될 텐데, 자, 일단 젊은 층들 여행은 많이 다는데 아무래도 또 투자는 지금 일본 부동산은 좀 4050 이상 세대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 황 대표님께서 좀 요즘 분위기, 네.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한국 부동산 투자의 동향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은 자유롭고 좀 여유로운 규제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자본의 분산 투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모든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특정 나라들에 대한 제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뭐 미국의 부동산, 그다음에 신흥국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부동산, 네. 또한 저금리와 엔저의 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는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가 대부분 투자처로서 많이 지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뭐 간단히 소개하고 또 안내하는 뭐 행사 준비하고 계신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네.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섬유센터 빌딩 2층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해외 부동산 투자 세미나가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과 세무 전략 등을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심도 있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그 일본 부동산, 그다음에 일본 시장 전체적인 동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드렸고요. 자, 뉴스킥 5 중에 네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5,000피 향한 희망. 집 사려고 주식 팔았다. 자, 이것도 저희가 일반 사석에서 사실 많이 얘기하는 건데 수치로 확인되는 게 이제 저희가 요즘 최근에 경제 소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이지은 기자가 좀 전해주실까요? 네, 김지현 캐스터가 네, 제가 전달해드리면요. 새 정부 부동산의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죠. 새 정부가 시작되고 지난 4개월간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을 매각한 규모가 7조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또 지난 6월에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축소했다라는 점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입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6월에서 9월 매각 대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2조 원가량이다라는 추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정책과는 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이 종착지다라는 인식이 워낙에 강하고 또 이 증시도 단타 중심이다라는 점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가 4,1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8%대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9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한 모습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욕 증시에서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상황이 4,000선은 지켰는데 역시 오늘은 좀 조정 장세여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이제 기록됐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도 주식에 수익을 거두면 또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 소식을 보면 그렇거든요. 네. 우리 김지영 캐스터는 만약 개인적으로 네. 주식으로 수익을 상당히 거두면 역시 이 차익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워낙에 보통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시드를 모아서 그걸로 부동산을 산다라는 네. 생각들이 생각들이 강했던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월세로 많이 살고 네. 또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시드를 불리겠다라는 의지들도 꽤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이 또 호황을 보이면 여기 수익금을 또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들 자 2부 초대석에서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중에 나머지 마지막 소식 또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한미 관세 안보 협상 팩트시트 최종 합의를 보고 공개가 됐습니다. 핵 추진 연료 잠수함 건조의 뜻을 모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거 속보로도 막 전해드리고 했는데 드디어 한미 간에 완전한 타결을 이루고 팩트시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 전해주실까요? 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대한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선 관세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하나로 약 218조 원을 투자하고 또 향후 양국 대표가 서명할 양해각서에 따라 2,0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한국 정부는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국방안보 분야에도 큰 틀이 마련됐는데요.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에 25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핵장 건조 장소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진 않았지만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고요. 자, 팩트시트 이제 최종 합의된 내용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좀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 선정한 이번 주 주요 경제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은 기자, 김지영 캐스터 그리고 클라우드의 황순철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